대구와 경북의 행정 통합을 위한 의견 조율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개 기관장 간담회에 앞서 양측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30년 뒤 경북 인구가 지금보다 46만 명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소년 인구와 학령 인구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경북에서 올해 첫 SFTS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제1회 청송 백자 축제가 사흘 동안 주황산면 청송 백자 도예촌에서 열립니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도자기로 4대 지방요 중 하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30년 뒤 경북의 인구가 지금보다 46만 명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경북의 총 인구는 2022년 263만 명에서 2052년 217만 명으로 17.4%, 46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유소년 인구와 학령 인구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장래 인구 추계 결과는 통계청 누리집과 국가통계포털 코시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올해 첫 SFTS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북도는 포항시에 거주하던 5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경남 지역에서 벌초 작업을 한 후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고 17일 SFTS 판정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28일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는 주로 4월에서 11월 사이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 소피 참 진드기에 물렸을 때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주의해야 합니다. 제1회 청송 백자 축제가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 동안 주황산면 청송 백자 도예촌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도자기로 4대 지방요 중 하나인 청송백자의 품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축제 기간 청송백자를 최대 4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물레 시연과 체험을 비롯한 상품성이 떨어지는 백자를 던져서 깨는 타기 체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 등이 마련됩니다. 이번 축제에는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공연, 전시가 많이 준비되었습니다. 청송백자 풍경 달기, 청송백자 놀이 체험, 가수들 및 지역 예술인들의 초청 공연이 있습니다. 또 행사장에 들려서 같이 즐기면 좋겠습니다. 문경에서는 제27회 세계 군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문경시 국군체육부대 선승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20여 개국의 국가대표급 군인 태권도 선수단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31일 문경 시민운동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는 전통무예와 태권도 시범, 블랙 이글스 축하 비행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2015년 세계 군인체육대회 이후에 개최되는 가장 큰 군인체육대회고 앞으로도 세계 군인체육 관련 대회를 문경에서 개최하면서 군인체육의 메카로 만드는 전초전이 될 것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행정 통합을 위한 두 지자체의 의견 조율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대구에서 첫 실무 논의를 가진 뒤 엿새 만인 29일 경북도청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었는데요.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4개 기관장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양측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소혜동 기자.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네, 이번 2차 실무회의에서는 통합 방향과 추진 내용을 비롯해 정부의 지원 체계와 이를 이끌어낼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다음 달 4일에 양 단체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 위원장이 참석하는 4자 회담에 앞서 주요 의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측은 단순한 양적 통합을 넘어서 질적인 통합과 완전한 자치 형태의 광역 통합을 이루자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실무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어디까지 받게 될 건지도 하나의 쟁점이라고요. 맞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총리 직속으로 격상시키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행정체계를 국가와 직할 시에 2단계로 바꾸자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미국의 주 정부와 같이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과 재정을 넘겨받는 자치정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마련해 지방 소멸과 저출생 등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는 겁니다. 네, 두 지자체장의 제안 모두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만 이뤄질 수 있는 내용들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결국 두 의견 모두 강력한 지방자치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인데요. 이번 2차 실무단 회의에서도 다음 주 열릴 4자 회담에서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내용을 제시하는 등의 추진 의지가 확인되기를 기대하며 이후의 절차와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29일에 참석한 한 세미나에서 지자체가 통합하면 단체장 자리가 하나 사라지게 돼 경쟁 구도가 생길 수 있는데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자신이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서희동 기자였습니다. 올해 케이블 TV 지역 채널에서는 지역 소멸 문제와 함께 지역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학생이 줄어 문을 닫고 있는 경남 도내학교의 현실과 지역의 노력까지 함께 짚어봅니다. LG엘로비전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이 꽉 찼던 교실 모습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빨라지는 소멸의 시계 사실 멈출 수는 없죠. 지금 경남의 학교 풍경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사라지기 전에 잊히기 전에 애쓰고 있는 지역의 노력도 함께 조명합니다. 김해시 한림면 가산마을에 유일했던 학교. 한림초등학교 가산분교는 15년 전 졸업생 3명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한 반에 60명씩 6학급, 전교생 300명이 넘는 때도 있었습니다. 참 잘 나갈 때는 이 학교에만 운영 잘 될 때는 그거로 이랬는데 밤 되면 뭐 그만 이러고 이거 안 좋지. 이거 뭐 살리려고 해보이 되지도 안 하고 뭐 학생 수도 그거 하고 그러니까 뭐. 경상남도는 인구 절벽 앞에 바짝 서 있습니다. 2024년 경남의 초등학교 입학생은 2만 3천여 명. 지난해보다 약 3,400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오는 2026년이면 10,000명대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경남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의령군. 이곳 화정면에만 무려 4개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 화정초등학교만 남았습니다. 두 학년을 합쳐도 겨우 3명. 3학년과 4학년, 5학년과 6학년이 복식 학급으로 운영됩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는 정말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작은 학교를 가급적이면 살려서 지방의 학교를 두려고 노력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 발맞춰 가고 있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학교, 마냥 손을 놓고 있진 않습니다. 작은 학교는 교실 재구조화 사업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학생들은 행복을 먹고 자랍니다. 부산에서는 반에 친구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친구들이 적어서 친구들하고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학용품도 사주시고 가방도 사주시고 하니까 좋고요.
언니 오빠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아서 하정초등학교가 난 좋습니다. 인생에서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첫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출발선인 학교. 지역 소멸 위기 속에 학교는 마을의 존재 이유입니다. 마을이 살려면은 학교가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을의 아이들 웃음소리가 나고 학교가 좀 살아있으면 그 지역의 마을도 좀 존재가 오래가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경상남도 교육청은 전교생 60명 이하인 초등학교를 작은 학교로 이름 짓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 속 지역의 작은 학교는 다양한 모습으로 교육의 변화를 꿈꾸고 있는데요. 경상남도 교육청 박영선 초등교육과장을 엘젤로비전 미니 인터뷰로 만나봅니다. 교육청과 도청과 또 지자체 그리고 LH가 임대주택도 짓고 정주 환경도 좀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고성의 영호초등학교부터 남해의 상주초등학교까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10개 학교가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학생 수도 많이 늘어나고 또 그곳에 정주하고 있는 인구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좀 더 지원하고 학교마다 제비가를 내는 학교의 특색교육 활동도 더 강화를 하고 또 교실 재구조화 사업 등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 정책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찾아가고 싶은 작은 학교 또 머무르고 싶은 작은 학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미래 학교의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딸기 농가의 청년 농부가 청년들을 응원하는 의미로 딸기를 기증했습니다. 경주시 청년센터는 이 딸기로 딸기 음료를 만들어 무료 나눔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훈훈한 소식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국대학교 축제 기간 캠퍼스에 등장한 커피차. 학생들이 길게 줄을 섭니다. 경주 청년센터와 상평농원은 청년들에게 응원하는 의미로 딸기 음료 무료 나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나 학교 축제에서 경주에서 있는 지역 농부분이 제공해 주셔서 정말 좋았고요. 축제 때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취지로 나눔해 주시는 거라서 더 기쁘게 축제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주의 대표 청년 딸기 농가인 상평농원이 딸기를 기증했습니다. 평소에 저도 시와 도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도움을 저도 어느 정도 사회에 환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딸기를 기부하게 되었고요. 평소에 아버지께서 남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가르침으로 딸기 음료는 경주경찰서와 경주소방서, 경주시 종합사회복지회관 등 지역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전달됐습니다. 경주시는 딸기 음료 나눔 행사에 참여하면서 경주 주소 갖기, 저출생 극복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경주시에서도 청년들과 함께 좋은 정책 발굴을 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을 응원하는 청년 농부의 사랑의 나눔이 경주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원례회가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안동시 의회를 포함해 9개 시군의회 의장과 안동시장이 참석해 지역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각 시군의 홍보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